한 나라의 전쟁 역사를 좌우했으며 대통령 및 수많은 장군과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고 거듭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설적인 예언가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예언가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그는 죽는 순간까지 환영에 시달리며 예언을 이어갔고 수많은 역사적 기록들과 함께 남아프리카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런 그의 이름과 예언이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니 과거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 당선과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망 사건 등을 정확히 예측한 렌스버그.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창궐 직후 러시아로부터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되고 세계적인 차원의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오늘은 그는 과연 누구이며 전쟁 역사 속에 기록된 그의 예언과 업적들은 무엇인지, 그가 적중시켰던 예언들과 그 예언의 허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러시아 전쟁과 실현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심하세요. 늘 그렇듯 비과학적 예언은 그저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 1864년 8월에 태어나 1926년 3월까지 살다 간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서 빛의 환영을 목격한 그는 환영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렌스버그가 영유아기 시절 처음으로 겪은 환각 증상을 언급하며 이것이 평생 그를 괴롭히는 것이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렌스버그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미래와 관련된 환영을 딸에게 부탁해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으니 그 예언들 속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망 사건, 1차 세계대전 전체에 관한 생생한 묘사와 더불어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보어인의 예언자 혹은 시너, 즉 아프리칸스어로 선견자라는 뜻의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애국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렌스버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스웨스트주에 위치한 포체프스트룸의 한 농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목동으로 보냈습니다. 비록 글을 쓸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고 16세에 접어들어서는 반란군 지도자였던 마보고에 대항하는 정부 원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후 서부 지역의 웰마란스타드 근처에 정착하게 되었고 21세에는 자신의 성경 지식의 힘을 빌어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개신교 헤르봄드 커크의 장로로 선출됩니다. 이후 그가 예언가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것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2년 8개월간 지속된 남아프리카 전쟁, 즉 보어전쟁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당시는 아프리카 원주민과 유럽 식민주의자 사이의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로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네덜란드계 백인을 일컫는 보어인과 영국인들 사이의 이권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케이프 지역은 본디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하며 식민지를 세운 지역이었으나 1814년 무렵 영국인들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미 아프리카인이 된 네덜란드인, 즉 보어인들은 어쩔 수 없이 케이프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그 지역에 오렌지 자유국을 세워 정착하게 되니 다이아몬드와 트란스발 지역의 금광 문제로 영국과의 치열한 전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9년 10월 11일 영국은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국 두 곳에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가장 큰 전쟁으로 평가받는 보어전쟁이었죠.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이 전쟁을 통해 오렌지 자유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마르티누스 테오니스 슈타인 대통령과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드라레이 장군으로부터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나게 되니 그 과정들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렌스버그는 자신의 형제와 함께 사렐이라는 장군 휴야에 소속되어 전쟁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렌스버그는 줄곧 비무장 상태를 유지했으며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공헌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기간 동안 이어진 환영과 예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전투가 이루어지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고 주장했고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깨운 후 자신이 겪게 될 일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환영이 계속될수록 렌스버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쳐갔고 이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당시 전투가 이어지던 킴벌리에서 그의 공황 상태가 계속되자 상관들은 렌스버그를 집으로 귀가시키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그는 이후 자진하여 킴벌리 공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패배하게 될 것과 크나큰 인명 손실을 겪게 될 것을 주장한 후 자신이 예언했던 옆구리 부상을 입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극심한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처구니 없는 게 전쟁이라고 와서는 총도 안 쏴. 집에 가라고 했더니 또 돌아와. 전쟁은 우리 팀이 진다고 말해. 팀킬을 안 당한 게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그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였으니 그는 피터 아놀드 장군의 휘하에 소속되게 되었고 1899년 벌어진 파르데베르그 전투에 관한 예언을 하여 영국군의 포위를 뚫어내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랜스버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예 병사들과 동행하며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킴에 따라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랜스버그의 예언서는 영향력 있던 장군인 드라레이 장군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때는 1900년 12월 7일 영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드웨트 장군은 폭우로 범람한 칼레돈 강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복을 목전에 둔 시각 정찰병이 드라레이 장군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예언했던 랜스버그는 드웨트 장군에게 적절한 탈출 경로를 제시했고 영국군의 추격병들이 급류에 빠져 허둥지둥하는 사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랜스버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게 된 드라레이 장군은 이후 랜스버그를 파견하여 오렌지 자유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마르티누스 슈타인 대통령과의 동행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랜스버그는 슈타인 대통령에게 드웨트 장군이 있는 북부 프리스테이트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과 그곳에서 2명의 기병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다음날 2 기병을 만났으니 이들은 슈타인 대통령의 고난대행이었던 샬크 빌렌버거가 보낸 전령으로서 그의 서신에 따라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죠. 이후 1901년 9월 13일 랜스버그는 환영을 통해 전투가 한창인 브레데포르 인근 루 사령관의 진영에서 위험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큰 위기에 마주할 것을 알아차린 그는 루 사령관에게 부대원들을 데리고 즉시 진영을 떠나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그러나 루는 다른 이들과 달리 랜스버그를 사기꾼 취급했고 적 부대 감시에까지 소홀한 모습을 보이며 이에 랜스버그는 루를 손절하고 도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윽고 시작된 영국군의 기습에 루의 군은 함락 직전 상태가 되었고 그의 아내 및 아이들은 호련히 탈출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드라레이 장군의 병사들과 합류한 후로부터 며칠 후 이번에 랜스버그는 자신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환영을 보게 되어 이를 막고자 휴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들이닥친 영국군을 피해 랜스버그의 가족과 아이들, 인근 주민들은 기적적으로 도망치게 되지만 다음날 아침 노인, 여성, 이웃을 태운 마차가 적군에 발각됨에 따라 반란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랜스버그의 부모님과 5명의 아이들이 마페킹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죠. 이후 랜스버그는 다시 한번 드라레이 특공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1901년 10월 중순 랜스버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처참하게 파괴된 농가가 보임과 동시에 딸인 안나와 마리아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을 전했고 실제로 이 예언은 강제 수용소에서 홍역이 유행하는 동안 딸인 마리아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현실이 되고 말았죠. 랜스버그는 1902년 2월 25일 사령관이었던 반 아르트 중령의 부대가 작전을 마치고 온 저녁 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아르트 중령은 자신의 형이 실종됨으로 인해 크게 낙담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랜스버그는 그의 형이 큰 고통을 겪긴 했으나 죽거나 사로잡힌 것이 아니며 무사히 살아있다고 예언하며 그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르트 중령의 형은 거짓말처럼 반군의 말에 실려 야영지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랜스버그의 명성을 또 한 번 높이게 되었죠. 랜스버그는 아르트 중령에게 적이 하츠강을 따라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지 등 여러 가지 예언을 전하여 전쟁을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전투의 승리가 자신을 지지해준 드라레이 장군의 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한 예언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예언에 따라 적군이었던 매튠의 군대는 1902년 3월 7일 드라레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고 수장이었던 매튠을 생포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었죠. 이후 1902년 3월 17일 슈타인 대통령은 드웨트 장군과 함께 드라레이 장군의 본부인 젠틀링 스폰타인에 도착하게 되었고 랜스버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 경호를 위해 파견됩니다. 3월 23일 랜스버그는 슈타인 대통령에게 영국군이 도착하는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100% 신뢰하지 못한 슈타인은 랜스버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드라레이 장군이 직접 랜스버그를 대신해 슈타인을 끈질기게 설득해냈고 이에 이들은 24일 저녁 몰로포강으로 안전을 위해 출발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지체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영국군은 25일 이른 시간에 젠들링 스폰타인에 도착했고 이로 인해 드라레이의 보관 2명이 생포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죠. 이후 랜스버그는 부시벨트에 있는 얀 크리스토펠 그레이링 캠프 장군의 전쟁위원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곧 적이 퇴각하나 이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이어진 1902년 3월 31일 하츠강 전투에서 일부 영국군은 후퇴했지만
이들은 랜스버그의 예언에 따라 이들을 쫓지 않았고 후속 부대였던 버그 장군이 영국군을 효율적으로 제압하여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캠프 장군은 이 당시까지 마지못해 랜스버그의 예언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 그의 예언을 인정하길 꺼려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오렌지 자유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연합국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랜스버그는 반란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반란은 1914년 9월 15일 가장 영향력 있던 드라레이 장군이 급작스레 사망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드라레이 장군이 살해당하던 당시 랜스버그는 자신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캠프 장군에게 가던 중이었고 그는 후일 트란스발 서부에서 랜스버그와 함께 반란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11월 2일 캠프 장군은 블리스크랄이 공개에 의해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랜스버그와 함께 연설하게 되니 그는 예언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남깁니다. 이에 따라 610명의 반란군이 합류하게 되었고 징집 종료가 임박할 무렵에는 반군 자원자 수가 1800명으로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캠프 장군은 랜스버그와 그의 아들 윌럼을 포함해 대부분이 농부인 720명 중대를 결성했고 이후 독일 남서 아프리카의 반란군 장교였던 매니 메리치와 합류하기 위해 행군합니다. 뜨거운 사막을 거쳐 많은 고난 끝에 그들은 11월 29일 메리츠 장교와 접선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드웨 장군 휘하의 반군과 합류하게 됐는데요. 메리츠 장교와 캠프 장군은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1915년 2월 3일 마침내 남아공 서부의 어핑턴에서 정부군과 교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랜스버그의 아들 윌럼은 이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메리츠 장교를 제외한 전체 반군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으며 독일 남서부 아프리카를 거쳐 앙골라로 그리고 그곳에서 포르투갈로 도망쳤는데요. 랜스버그와 그 일행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음에는 복스버그에서 그 다음에는 요하네스버그의 올드포트에서 약 1년 동안 복역하게 되었죠. 석방 후 랜스버그는 리컬 농장으로 돌아갔고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로소우라는 한 목사에 의해 기록됩니다. 또한 랜스버그의 딸 안나 또한 그가 61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1년의 예언들을 기록했으나 이는 오늘날 해석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랜스버그의 환영들과 예언은 총 700개에 이른다고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의 명성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랜스버그의 예언서는 선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배포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사본들이 압수되기까지 했죠. 이후 딸인 안나가 사망하자 그녀의 손으로 쓴 문서는 리히텐부르크 박물관의 기록 보관소로 옮겨져 1991년에 재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랜스버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허츠조그 장군은 그를 이미지와 상징주의의 미로에 정신이 팔린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랜스버그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및 독일의 복지와 관련된 식으로 환영을 해석하며 예를 들어 사일잘삼이라는 이름의 식물 환영은 중요한 회의, 집회 또는 의회의 전조로 나타내는 식이고 그의 예언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드라레이 장군의 죽음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전환과 같은 지역적 사건의 예측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랜스버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 예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 및 공산주의의 부상과 같은 국제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는데 모든 환영을 해석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사후에 더 최근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되기도 했다고 하죠. 보어 군인인 드니스 레이치의 보어 전쟁 기록에는 랜스버그의 예언 중 하나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흐르는 듯한 긴 수염에 야성적인 눈을 가진 이상한 인물, 꿈을 꾸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듯한 예언자, 우리가 그의 주위에 모여있는 동안 운이 좋게 놀라운 예언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랜스버그는 그의 최근 예언을 조용히 청중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인 즉슨 검은 황소와 붉은 황소의 싸움에 관한 것이었고 마침내 붉은 황소가 영국인임을 언급하며 무릎을 꿇고 가라앉는다고 하였으니 불현듯 랜스버그는 팔을 쭉 뻗고 눈을 번쩍 뜨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누가 오느냐?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기병이 보였습니다. 그가 올라왔을 때 랜스버그는 수백 마일 떨어진 드웨 장군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드라레이 장군은 그것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교만한 적은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영국인이 평화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자마자 랜스버그가 그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심이 들면서도 극적인 순간이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견자의 예언을 굳게 믿었던 장군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록 드라레이 장군의 죽음은 막지 못하였으나 한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예언가 랜스버그. 후대의 예언들은 그의 예언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하는 추종자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어찌되었건 과거의 기록만큼은 그가 어느 쪽으로건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와 랜스버그가 예언했다는 제3차 세계대전은 무엇이며 그 구절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에 앞서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해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간 인종분쟁이 촉발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연합해 러시아를 상대로 제3차 대전을 발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오 소름. 그는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전쟁의 광풍에 휘말리게 될 것을 말했고, 이는 인류에게 매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 또한 남겼습니다. 그가 묘사한 제3차 세계대전은 전기광선을 사용하는 신무기가 하늘과 지상 양쪽에서 발사되어 전 세계에 끔찍한 살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고, 이때 머리와 꼬리가 없는 뱀도 봤는데 이 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딸에게 자신이 본 환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달라는 요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코로나 직후에 일어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으며, 러시아와 유럽 간 인종 분쟁 등이 촉발되어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연합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부분은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었죠. 랜스버그는 끝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마지막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는 것과 이 외에도 일부는 지진으로 파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랜스버그의 생애와 기록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제 채널 운영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이번 영상,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고상한 시간을 보상받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으신 영상은 언제든 제보 부탁드리며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